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 이노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해볼 내용은 이제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걸 이용하고 계실 텐데, 이제 실제 제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 어떤 정보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실제 점수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컨텐츠에서 제가 저희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저희 서비스 팀장님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컨텐츠로 타사와 우리 메가스터디 예측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실제 점수에 타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지막 편으로 실제 메가스터디 학교 예측 서비스를 제가 시연하면서 올해 입시 이슈들이 실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직접 그 뎁스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을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적을 입력을 해뒀습니다. 이건 실제 성적입니다. 실제 수능 성적이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제 국어, 언어와 매체가 표준 점수 136에 100분이 99점. 그렇다고 하면 언매가 139점이 최고점이었죠. 그래서 아마 한 개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수학 영역은 미적분에서 표점 136에 100분이 99점. 140점이 미적분의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 4점 문항 한 개를 틀리지 않았나 싶고요. 영어와 한국사는 모두 1등급이고요. 탐구는 물리와 지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하나를 틀려서 48점. 올해 사실 화학과 물리학은 변별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한 개를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위가 96으로 좀 아쉽게 나왔고요. 지구과학은 변별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48점으로 100분위 99%의 이제 표준 점수 70점, 올 1등급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성적표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성적표 여러분들 인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업체들이 허수를 걸러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 허수를 걸러내는 것은 이거죠. 이 학생은 여기를 예상컨대 지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성적표를 인증했는지 안 했는지예요. 물론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모두 허수로 걸러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인증을 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성적표 인증을 해주셔야 좀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꼭 이 부분들은 성적표 인증을 해주세요. 네, 이제 성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분석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제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 입력한 성적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표준 점수 기준으로 제가 몇 점, 그리고 100분위 기준으로 몇 점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탐구 영역을 두 개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탐구 두 개 기준으로 저의 표준 점수는 407점, 단순 합산으로, 그리고 100분위는 295.5점을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근데 딱 이 점수를 딱 보자마자 최상위권, 의대 정도를 가는 친구들은 이 정도 점수가 되면 어딘가 의대는 보이겠다는 감들이 다 오실 거예요. 근데 한 265점, 270점, 100분위 기준으로 이 친구들은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야 바로 알겠지만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종이 배치표를 이제 활용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2024년도에 무슨 종이 배치표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메가르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 업체들이 배치표를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 교대에 있거든요. 오시면 무료로 배치표를 받아 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배치표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배치표 앞에 보시면 이제 표준 점수와 100분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들이 보여지는지가 이제 가시적으로 좀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표 구하실 수 있으면 꼭 구하셔서 좀 같이 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295.5점이니까 어디 의대는 갈 수 있는 친구라서 이제 의대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의대가 증원이 많이 되긴 했어요. 수시에서도 한 1,100여 명, 그리고 정시에서도 한 330여 명 정도. 2월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의대에 대한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국어와 수학은 최상위권에선 변별이 잘 안 되었어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만점자가 1000여 명 넘게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대 전체 인원이 한 1,500명이 조금 안 돼요. 지역인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러면 만점자 인원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어와 수학에서 한 개 이상 틀리면 의대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 느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올해 과학탐구가 특히 화학원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물리도 좀 그렇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생명 지구는 잘 된 부분이 있긴 해요. 어쨌든 과학탐구의 변별,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사실 좀 의대가 보이지 않을 확률이 좀 있다 정도 느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대를 좀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기본 대학 검색, 추천, 테마, 직접 검색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의대를 타겟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테마 검색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성학과에서 의대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은 일단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국의 전체 대학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군을 먼저 볼게요. 다군을 봤더니 다군으로 보여지는 대학이 단국대, 카톨릭 관동, 그리고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 그리고 동국대 YG, 고신대, 순천향대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대부분의 대학이 가나군에 밀집이 되어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군과 나군에 혹은 나군에 서울대 의대를 쓰는 친구들은 다군에 그냥 순천향대를 쓰겠죠. 그리고 연세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울산대, 빅5라고 하는 4개 대학을 가군에 쓰는 친구도 순천향대를 씁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군은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돌겠다 정도 느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순천향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의 지원을 딱 눌렀더니 일단 소신 추가 합격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합격 지수는 50%.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쭉 내려와서 제가 추가 합격률로 넘어갈 겁니다. 작년에 추가 합격의 비율이 496%, 그러니까 500% 돌았고요. 2013학년도에는 600%, 2022학년도에도 한 650% 정도 어마무시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군 대학을 붙으면 다 가나군도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군에서 적정을 잡기는 어렵다. 순천향대가 다군 적정으로 뜨면 이 친구는 서울대 혹은 빅5 어딘가는 가요. 그래서 일단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다군은 고려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가나군에서 좀 대학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는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제가 눌렀고요. 봤더니 카톨릭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가군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나군에 서울대, 그리고 경희대, 중앙대, 이화 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경기권에 있는 아주대가 나군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인천, 가천대와 인하대가 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 인하대는 다군에 있었던 학교예요. 근데 올해 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도 사실은 제가 순천향대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추가 합격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했던 대학이에요. 지금 보시면 추가 합격 비율이 무려 1743%, 그러니까 170배가 돈 거죠. 선발 인원에. 그러니까 어마하게 도는 학교예요. 근데 올해 가군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추가 합격이 돌지 않겠다.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합격권으로 표시된 이 부분도 사실은 크게 넓지 않다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가서 제가 카톨릭대 넣고요. 그리고 성균관대도 제가 넣을게요. 성균관대 그리고 연세대 빅5 일단 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도 제가 가군에 넣어두고요. 그리고 경희대, 수도권 대학은 다 넣겠습니다. 네, 모의 지원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가나군에 지정했던 대학들이 쭉 보여지고 이제 지수들이 안정, 적정, 소실, 상향, 위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일단은 제가 빅5 의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톨릭대 의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톨릭대 의대를 넣었더니
지금 588명 중에서 실제 지원이 예상되는 115명 기준으로 리포트가 제공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허수가 약 한 470여 명 정도 허수가 걸러졌어요. 자, 이걸 보고 메가는 의미 없는 친구들이 많다가 아니고요. 허수를 되게 엄격하게 걸러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허수를 걸러내는 어떤 조건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적표를 인증했는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하는 대학의 1, 2지망에 지정을 했는지, 그리고 뭐 타 모집 단위와의 합격 가능성, 그리고 이 학생이 선호하는 전공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엄격하게 걸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실제 지원할 확률이 높은 친구들로 조금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의 점수는 지금 646.47점. 이게 대학별 환산 점수가 되고요. 그리고 합격 가능성은 상향, 일단 좀 힘들다. 합격 가능 지수는 20%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학생들이 이제 이 모의 예측 서비스를 돌려보고 나면 보통 여기에 꽂혀요. 안정이냐, 적정이냐, 소신이냐, 상향이냐, 위험에 꽂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보여지는 이 합격 예상 지수도 함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 구간은 100%에서 80, 그리고 적정은 6, 70%, 소신은 4, 50, 그리고 상향은 2, 30, 위험은 10%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향 30%의 경우도 합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신 40%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분포들을 보면 조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함께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안정, 즉 80% 이상 되는 구간에서는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점수를 낮춰 쓰는 느낌이 있고, 보통 적정 60% 정도에서 합격을 하면 잘 붙었다. 이거는 손해보지 않고 붙었다라고 보고요. 소신 4, 50%, 소신에서도 50% 정도는 합격 가능성이 제법 좀 높은 경우긴 합니다. 그리고 소신 40%는 좀 추가 합격을 좀 끝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경우고요. 상향 30%에서 합격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원자, 모의 예측 서비스에서 지원자의 분포와 실제 입결이 좀 어긋나는 경우, 혹은 약간 펑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서 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60에서 30% 구간을 두고 보통 이제 저울질을 하게 되죠. 자,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내려가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군의 이동이나 선발 이동의 변화,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이 크게 변화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카톨릭대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군 변화는 없고요. 선발 인원도 증원이 되었지만 이거 서울 소재 대학이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됐죠. 37명으로 동일합니다. 자, 전형 방법이 작년까지는 수능 100이었는데 올해는 면접 5%를 점수로 반영을 해요. 작년에는 면접이 있긴 했어요. 근데 PF, 그러니까 패스 페일로 이제 면접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점수화 시킨다. 근데 사실 카톨릭대 의대 정도 가려고 하면 큰 문제 없겠죠. 있으면 사실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작년에 을지대 이제 수시에서 을지대 의대가 이제 면접에서 크게 좀 뒤바뀐 경우가 있어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건 큰 문제 이슈 없다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역별 반영 비율 큰 변화 없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의 입결 거의 유사하게 경향성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과거 실제 합격 커트라인 기준 모의 지원자의 성적 위치라는 요 데이터가 있어요. 자, 우리의 점수가 646.47점을 받고 있죠. 자, 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고 하면 2022년 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저희 메가스터디 모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 구간이에요. 즉 2024학년도 기준으로 저희 모의 예측 서비스에서 3% 구간에 속했으면 최초 합을 했다. 그리고 5% 안에 들었으면 최종 합을 했다라는 거고요. 2023학년도는 5%, 10% 안에 들면 최종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을, 그 퍼센테이지를 올해 모의 지원자 점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가지는 646.47점이 최근 3개년 점수보다 다 낮아요. 최종 합보다 낮죠. 그렇다면 저는 합격 확률이 높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어떤 학생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660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최근 3개년의 최초 합격자 성적보다 저가 앞에 있어요. 그럼 얘는 붙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재성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자의 성적 분포비 나의 위치인데 이거는 실제 지원 예상자 기준, 즉 아까 허수를 걸러낸 115명 기준으로 저의 등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저 꼴등이에요. 지금 상위 100%로 꼴등이어서 저는 추가 합격이 돌아도 붙을 수도 없고, 카톨릭대에서 추가 합격이 발생하는 거는 나군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가는 친구들이죠. 사실은 가군의 의대들은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추가 합격에 들어오지 못하면 합격이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꼴등이기 때문에 일단은 카톨릭대 의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카톨릭대 의대 미안하지만 안타깝지 넘어가고요. 울산대 의대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똑같이 978.47점이 저의 점수고 합격 예상 지수는 상향 20%. 자, 978점 역시나 최근 3개년 실제 합격 커트라인 기준에 많이 모자라는 점수고, 울산대도 꼴등이네요. 꼴등이어서 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연세대 의대 볼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도 연세대 의대도 네, 요 차트상 한 하위 15% 정도로 여기도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보여지고, 자, 그러면 가군에서 제가 좀 의미 있게 써볼 수 있을 만한 대학이 지금 인하대 의과대학이 보여져요. 인하대 의과대학은 지금 139명이 예측 리포트로 지금 계산을 한 거고, 지금 994.26점 그리고 적정 70%, 여기는 합격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994.26점이라서 최근 3개년 점수가 지금 995.89점 정도였기 때문에 최종 합격 구간이 987점, 991점. 그럼 어쩌다면 저는 최초 합격에 좀 가깝게 놓여 있는 거죠. 물론 이게 가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해서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합격 후순위에 있는 친구들은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최초 합격 권에 있기 때문에 인하대 의대를 쓴다면 일단 저는 좀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하대 이제 선발 방법 변화 보시면 이제 선발 인원도 16명에서 40명으로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게 서울권 의대가 아니라서 증원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다에서 가로 왔기 때문에 추가 합격은 줄 거다. 하지만 가군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군의 상위 주요 의과대 빅5에 있는 4개를 포함해서 한양대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학교들 등등등 빠져나가고 나면 사실 인하대는 좀 후순위 수도권 학교의 선호도를 보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여지는 저 점수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군의 인하대를 지금 1지망으로 지금 넣어뒀고요. 자, 그럼 나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군에 보여지는 대학교가 서울대 의대, 너무 당연히 안 되겠죠. 눌러는 볼게요. 그랬더니 위험, 그래서 10%는 안 됩니다. 차트로 보면 역시나 꼴등이에요. 이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나군에 의미 있게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대학들이 일단 경희대 의대가 있어요. 경희대 의대가 있고 또 나군의 중앙대학교 의대도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일단 경희대 선호도가 높은 경희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제 점수가 591.70점, 그리고 소신의 추가 합격, 그리고 소신의 지수는 50%. 그렇다라고 하면 합격 확률이 제법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나군의 경희대라는 학교는 서울대를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경희대를 쓸 건데, 경희대를 쓰는 친구들은 가군에서 그죠? 빅5에 있는 4개 중에 하나를 붙을 확률이 매우 높은 친구들이에요. 여기에 경쟁자 전체 성적 비교를 보시게 되면 제 등수가 지금 72등으로 나와 있는데, 경희대 의대를 지금 안정권으로 붙는 친구들의 모의 지원 엿보기를 한번 볼게요. 14등 학생의 모의 지원 엿보기를 봤더니 지금 가군의 고려대 의대도 교과 전형으로 최초 합격권, 한양대 의대도 최초 합격권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풀을 선택한 학생을 한번 볼까요? 지금 있네요. 16등에 물투, 생투 지금 적정 최초 합격권인데, 이 친구 아마 서울대 의대가는 안 보이지만 지원하지 않았네요. 근데 울산대 의대가 지금 최초 합격권으로 지금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투 중에서 어떤 학생이 괜찮을지. 네, 9등 성적도 한번 볼게요. 9등은 지금 생원 화투를 선택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도 보시면 가군의 고려대 한양대는 가볍게 잡히고 지금 카톨릭대, 성대, 연세대도 지금 다 추합권으로 뜨기 때문에 아마 여기 어딘가 붙으면 경희대를 포기하고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사실 경희대를 나군에 쓰는 친구들은 가군의 지금 빅5 정도에서 4개 대학 중에서 어딘가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가 합격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추가 합격률을 보게 되면 작년에 330%, 그렇죠? 재작년은 300%, 그리고 2022학년도 270%로 한 3바퀴 정도는 가볍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지는 이 추가 합격권, 저는 추합 중간 정도로 지금 보여지긴 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어제 저녁 날짜 기준이라서 이 컷은 변화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날짜를 본다라고 하면 뭐 경희대 충분히 합격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근데 소신이긴 하지만 저 역시 여기 넣어두긴 했습니다. 목표로 넣어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렇게 가능한 거죠. 야, 나군의 경희대가 추가 합격권의 앞번호라면 무난하게 붙는다 라고 하면 가군은 어디를 쓰겠어요? 가군은 카톨릭대나 연세대든 뭐 성균관대든 요 대학들을 좀 높여 써볼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나군의 경희대가 추가 합격권 좀 뒤에서 붙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가군의 지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다군의 가장 좋은 학교는 순천향대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학교지만 수도권 의대랑 비교할 정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경희대가 추가 뒤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가군은 인하대에서 좀 적정을 잡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가군의 인하대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성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경희대가 추가 합격 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가군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톨릭대가 지금 상향 20% 합격 확률도 높지는 않아요. 이거 상향으로 좀 써야 될 것 같고 저는 소신껏 쓰겠지만 그래도 좀 더 합격 확률을 높여서 간다라고 하면 한양대를 보도록 할게요. 한양대는 지금 상향이지만 합격 지수 30%라고 한다면 저는 한양대를 여기에 이지망으로 넣어서 볼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다군은 저는 순천향대를 쓰면 돼요. 수도의대를 붙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순천향대를 지원했을 경우에 보시게 되면 소신이지만 추가 합격 지수 50% 매우 높죠. 그리고 차트 상에서도 저의 차트는 지금 추가 합격에서 앞번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난하게 붙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저희 어떤 지원 대학의 군 조합은 저는 나군 경희대가 된다라는 가정하고요. 저는 한양대 혹은 엄마랑 상의해서 카톨릭대 가라고 하면 카톨릭대 쓰고 다군을 순천향대 이런 조합으로 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지금 제가 국어, 수학, 탐구를 한 개씩 틀렸을 때를 지금 가정을 넘수를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개 틀렸을 때 지금 메이저 의과대는 안 보인다. 수도권의 의과대학이 좀 소신으로 보이는 정도고요. 만약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랑 또 다른 조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지방 국립대 주요 의과대학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 고향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대학교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경북대학교 가군에서 넣어보고요. 계속 경보선을 탄다면 뭐 충남대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다시 모의지원 저장소로 넘어가서 자, 부산대학교 봤더니 소신이에요. 소신이고 지금 합격 지수 50% 추가 합격 이고요. 경북대학교도 소신 50% 그리고 충남대학교도 지금 나군에서 소신 50%예요. 그러면 국어 수학 하나씩 틀리고 탐구를 하나하나 틀렸을 때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가 아닌 의대들 그리고 지방 국립대가 이제 추가 합격권 정도로 보인다. 요 정도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험을 잘 본 게 분명한데 올해 상위권이 변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 똑같은 점수를 가져가면 메이저 의대가 살짝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위권의 동점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의대는 오히려 더 빡빡해진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의대 증원의 이슈가 사실 의대에서 뭔가 좀 잘 보이는 느낌은 안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탐구가 사실 약간 복불복의 느낌이 좀 강한데 혹시 화학을 선택한 친구들의 경우라면 우리가 탐구 영역을 반영을 할 때 이제 100분위 점수를 변환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자, 그런 대학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일단 화학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점을 지금 받았을 경우에도 백분위가 97%고요. 그리고 48점, 이전 분양 하나 틀리면 백분위가 93%로 떨어져요. 결국에는 변환 점수를 가져가는 곳에서는 매우 불리하고요. 차라리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성적표에 찍혀 있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서울대학교처럼 있고요. 근데 표준 점수를 반영하지만 표준 점수 최고점을 분모에 넣고 본인의 점수를 분자에 넣어서 다시 계산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대학을 찾아가는 게 화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백분위를 변환 점수로 반영하는 곳이 가장 불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표준 점수고, 유리한 조합은 최고점을 분모에 놓고 표준 점수 분모를 놓고 본인의 점수를 분자에 넣어서 계산하는 이런 대학들을 찾아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확인하기 좀 어렵고요. 실제 모집 요강들을 좀 뜯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다분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침공이에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교차 지원이라고 하면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가는 이런 침공을 이야기했었는데, 올해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수학과 탐구 영역의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를 했죠. 물론 가산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문과 학생들,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이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역침공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저도 역침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성적은 제가 국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해서 128, 100분 93에 2등급, 그리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표점 123점에 100분 89, 2등급,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둘 다 2등급으로 제가 놓고요. 탐구 영역은 생윤, 윤사, 올해 좀 변별이 잘 되었던, 그래서 100분이 고득점이 나왔던 과목이죠. 그래서 생윤은 표점 72에 100분 99, 그리고 윤사는 68에 97로 해서 탐구 영역 좀 잘 본 요런 사례입니다. 사실 문과에서는 인문계열에서는 요런 점수 구조가 좀 많아요. 수학을 좀 못 보고 국어와 탐구의 강점을 가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문과에 맞춘, 인문계열 학생들을 맞춘 점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성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밑에 표준 점수 기준 그리고 백분위 점수 기준을 볼게요.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기준으로 해서 백분위 단수 합산은 391점, 그리고 백분위 280점. 제가 의대에서 295점 정도 갔을 때는 그냥 의대부터 보면 되는데, 사실 애매하죠. 280이 어느 대학교가 보일지 모릅니다. 잘.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래서 제가 종이 배치표 구하실 수 있으면 좀 구하셨으면 좋겠고, 서울 사는 친구들, 부모님들께서는 저 교대역에 있는 저희 연구소 3층으로 오시면 무료로 다 배부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좀 수령해 가시는 게 좋겠어요. 상담 안 받으셔도 돼요. 등록 안 하셔도 되니까 오시면 다 무료로 드립니다. 자, 280점. 저는 대략적으로 알죠. 그래서 성대, 한양대, 중앙대 요 정도 라인부터 좀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학 검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인문계열,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봤더니, 자, 서울의 소재 대학들이 리스트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가군, 다군이 있는데, 사실 올해 다군이 많이 증원된 것이 맞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도 올해 다군으로 선발하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선발하고 있었죠. 좀 더 확대를 했고, 서강대, 한양대 다 가군이 늘어났습니다. 자, 다군에서 작년까지는 성균관대가 가장 높은 학교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군에 서울대 쓰는 친구도 성균관대를 써요. 그러니까 다군은 사실 저희가 후보군에 없어요. 다군은 그냥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올해 늘어나기는 했어요. 늘어났는데 사실 제가 중앙대학교 윗대학들, 즉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서는 다군이 늘어났지만 다군에서 적정을 잡기는 매우 어려워요. 제가 고대를 예로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저의 점수는 지금 하위 0.4%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자, 고려대 다군을 쓰는 친구들이 어떻게 가나군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디를 붙을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안정권에 있는 6등의 학생의 모의전 엿보기를 딱 보게 되면, 가군의 건대 수의학과, 나군의 서울대 수의학과가 최초 합격권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적정권에 있는 최초 합격권 끝인 18등을 보더라도요, 나군의 서울대 스마트 시스템 과학이 최초 합이고요, 가군의 고려대 계약학과 스마트 모빌리티가 최초 합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다군의 고대를 그냥 씁니다. 즉 가나군에서 메디컬을 쓰기 힘든 친구들이
가나군에서 서울대든 연고대를 쓰고 답은 고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적정으로 안 잡힙니다. 혹시 내가 여기가 최초합이 뜨는 정도면 여기는 메디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당연히 최초합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추가 합격도 어마무시하게 돌겠죠. 추가 합격도 최소 500%에서 600% 정도는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스터디 예측 서비스에서도 지금 추가 합격권의 거의 끄트머리인 한 280등 정도 성적을 볼게요. 남은 서울대 인문계열 지역균형을 가볍게 합격하네요. 가분의 자율전공학부도 가볍게 합격을 해요. 자, 추가 합격까지가 이 정도니 그 밑으로 내려가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게 어디까지 추합이 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 합격한 중간쯤이면 여기 적정으로 느끼고 쓰셔도 괜찮지만 그 정도라도 가능하면 굉장히 좋은 학교가 보일 거고, 혹 추가 합격이 많이 돈다라고 해서 나한테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입니다. 다분의 특징은 추가 합격이 많이 돌지만 너무 학생들의 분포가 촘촘하기 때문에 입결 자체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다분은 적정 잡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도 비슷하겠죠. 자, 한양대 제가 보도록 할게요. 한양대 다분도 역시나 저는 하위 한 40%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도 최초 합격이 가능한 학생들의 가나군의 합격 가능권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한 30등 정도 성적을 좀 볼게요. 봤더니 가군의 연세대 고려대 기계공학부 최초합이고요. 나군의 성대 소프트웨어 합격 가능해요. 역시나 다군, 이런 아이들이 다군 한양대에서 적정권으로 합격을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합격이 많이 좀 돌긴 돌 거예요. 하지만 입결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적정 잡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중앙대 정도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좀 의미 있는 좀 하락이 좀 예상이 좀 되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대 답을 좀 보도록 할게요. 경영학 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소신으로 합격 지수 50%, 이 정도면 괜찮은 지표고요. 그리고 모의 지금 성적 분포에 보더라도 추가 합격권에서 조금 앞쪽 추가 합격권 정도로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분의 중앙대 경영 정도로 붙을 수 있겠네요. 중앙대 경영은 지금 작년에도 다분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추가 합격률을 좀 볼게요. 자, 작년에 205명을 선발했고 205명을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합격률이 800%거든요. 그러면 몇 번이죠? 한 1600번 정도 되죠. 그리고 재작년은 197명 뽑았는데 960%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무지막지하게 돕니다. 돌지만 사실 컷 자체 크게 떨어지지는 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자, 다음 중대 올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중대 윗대학 중에서 고려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최초 합격 컷은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건데 추가 합격은 예년만큼 많이 안 돌 확률도 크겠죠. 위에서 빨아 당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꼬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을 닫고 할 만한 그 꼬리 성적은 조금 더 높아진다, 짧아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높아질 여지는 좀 있다 라고 보고, 여기 보이는 제 성적 정도면 추가 합격으로 중대를 합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답은 이런 이슈 좀 설명을 드렸고, 일단 마찬가지로 가나군에서 좀 적정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군에 저는 성균관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나군의 성균관대. 자, 쭉 봤더니 여기 보여지는 컷 기준 내 위치에 교육학과는 플러스 1.3, 글로벌 경제는 마이너스 0.7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 평균 백분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눌러 보셔야 돼요. 일단 가군에 괜찮은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하나 넣어두고요.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 또 하나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군에는 성균관대 경영학부 인문과학 계열 하나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의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제 점수는 652.55점. 지금 모의 지원 668명 중에서 지금 382명, 허수가 약 300명 정도 걸러진 거죠. 382명을 기준으로 지금 리포트가 제공되고 있고 합격 가능 지수는 소신의 50%예요. 자, 먼저 보러 가실 것은 지금 작년과의 선발 방법 변동이에요. 자, 이슈가 좀 있죠. 성균관대 사회과학부는 지금 작년에 나군으로 선발했어요. 근데 올해 가군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나군 작년 기준으로 나군의 성균관대 사회과학보다 높은 학교는 서울대학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뭐 파이낸스 경영이라든지 일부 좀 인기 학과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균관대 여기 쓰는 친구들은 작년에 나군의 성대를 쓴 친구들은 가군에서 어디를 붙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연고대죠. 그렇죠? 그러면 추가 합격이 많이 돌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합격률을 보시게 되면 추가 합격률이 작년에 54%인데 여기는 54%라 보면 적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일단 모집 단위가 200명이 넘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작년 기준 한 120명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인원이 빨려 나간 거죠, 가군으로.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가군으로 이동해서 그러면 가군의 사회과학을 쓰는 친구들은 더 이상 연고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군의 성대 사회과학을 쓴 친구는 나군의 성대 경영을 쓰던가 아니면 서강대 경영 상경을 쓰던가 아니면 서울대는 안 보일 거거든요. 그렇죠? 요 정도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연고대로 빨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합격률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예를 뭐 한양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양대로 한번 볼까요? 자, 한양대 경영학부 보시면 작년에도 가군이었고 올해도 가군이에요. 그리고 선발에도 75명, 71명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충원율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34% 정도. 그러니까 높지 않아요. 가군의 특징이 원래 그렇습니다. 가군의 뭐 성대든 한양대든 이런 라인들이 추가 합격률이 높지 않다. 오히려 나군, 성대, 한양대는 추가 합격률이 높다. 서강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가군은 높지 않다라는 거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성대 사회과학계열 가군을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제가 지금 652.55점 최근 3개년 점수로 비교했을 때 제가 652점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 컷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거의 최초 합격에 붙어있는 점수로 보여지고요. 추가 합격선에서는 지금 어떤 지금 점수대로는 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의 분포를 보더라도 거의 최초 컷의 제 점수가 지금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소신이긴 하지만 이대로 마감 원서 접수까지 흘러간다라고 하면 최초 합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추가 합격이 작년만큼 돌 확률이 높지 않아서 추가 합격권의 약간 후순위 쪽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는 추가 합격 안 들어서 떨어질 수도 좀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럼 가구는 제가 성대 사회과학을 좀 보고요. 자, 그럼 가군에 제가 연고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고대가 보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은 낮은 국어 공부를 볼까요? 상향 합격 지수 30%.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이거 분포상으로 꼴등이네요.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고대는 좀 잘 안 보이고 성대 정도를 좀 붙는 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지 않을까 가군에서는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이제 성대 나군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성대 나군의 경영학부가 좀 어떻게 보여지는지 똑같이 652.5점. 성대는 올해부터 반영 방식을 A형, B형으로 나눠서 지금 산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보시게 되면 지금 저는 국어 성적이 더 좋아요. 국어가 128, 이제 수학이 123이기 때문에 아마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비율로 저는 계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국어 35, 수학 25, 영어 10, 탐구 30, A형으로 저는 계산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합격 지수는 소신 40%,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컷과 비교하더라도 제 성적이 지금 최종 성적보다 다 뒤에 있다라는 걸 좀 2023년도는 그래도 앞에 있었는데 2024나 2022학년도에는 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경쟁자들의 성적 분포에서도 추가 합격 뒷번에 위치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학과도 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4학년도 가군이었죠,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나군으로 얘가 이동을 했어요. 아까 제가 사회과학을 설명할 때는 나에서 가로 갔기 때문에 추가 합격률이 준다. 근데 얘는 반대로 가에서 나로 왔기 때문에 연고대랑 괜찮은 뭐 서성한 성대랑 한양대가 보이면 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 합격이 조금 더 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년에 추가 합격률이 가군에 있을 때 18%밖에 안 됐어요.
거의 안 돌았죠. 근데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돌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너무 추가 학교 후수 뒤에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가군의 성균관대 사회과학이 나군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나군의 성대 경영을 성대 쓰기 좀 아깝잖아 또. 그래서 나는 가군 성대 쓴다면 나군의 성대가 아닌 다른 학교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강대랑 한양대학교가 지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서강대로 갈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서강대학교에 유리한 반영비의 학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어와 탐구가 좋다고 그랬는데, 서강대학교는 수학 반영 비율이 43.3%, 수학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교차 지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이과 학생들을 넘어가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서강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서강대가 있고요. 서강대 상경계열 경영학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합격 기소 상향 30%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교차 지원이라고 하죠. 지금 미적분에서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지금 27%나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다음 미적분의 사회 하나, 과탐 하나, 원래 자연계열 학생들이 7.6%, 그럼 교차 지원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들이 한 35% 가량 정도. 원래 교차 지원이 좀 활발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학 반영비가 43%이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한 학교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합격 지수도 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한양대학교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양대학교 나군에서는 지금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파이낸스 경영, 한양대 대표 학과죠. 여기도 아마 합격 지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상향 20%, 합격 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파경은 물론 군의독은 없습니다. 기존부터 나군이었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수학이 40%였는데 올해는 국어 수학 비율을 35% 동일하게 줘요. 이렇게 줬을 경우에 저한테 썩 나쁘지 않은 또 구조이긴 하지만, 사실 파경은 워낙 상위권 학과이기 때문에 현재 점수로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원래 추가 합격이 좀 도는 학과긴 합니다. 100% 이상 추가 합격이 발생하긴 하는데, 제 경험으로 이런 분포상으로는 합격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결국 나군에서도 이제 의미 있게 유력 좀 합격 가능성을 두고 쓴다면 성균관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군의 성대, 나군의 성대를 쓰고 다군의 중앙대 경영을 쓰는 거는 좀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역침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과학과, 자연계열 학과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탐구에 백분위가 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과탐이 잘 안 좋았어요. 특히 물화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쉽게 나왔는지, 아니면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시험 잘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백분위가 이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침공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침공을 하러 갈게요. 일단 가군에 침공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계열 가군에서 어차피 성대가 있으니 좋아요. 한양대가 보이니까 한양대를 침공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단순 백분위 컷으로 봤을 때 의외로 플러스로 보여지는 학과들이 좀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물론 바이오 메디컬이든 산업 기계공들은 좀 힘들지만 지금 보시면 도시공학, 건축, 간호, 건설 환경 이런 것들은 좀 보여지네요. 근데 저는 도시공학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소신 40%. 이거는 침공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열어봤더니 지금 실제 경쟁자 성적 분포에서도 제가 추합 가운데쯤 위치를 지금 하고 있고 40% 정도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렸죠. 가군이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많이 돌지 않을 확률이 높은 그런 학과고요. 하지만 어쨌든 40% 정도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역침공을. 그리고 지금 안정권으로 지원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른 곳들이 보이는 곳이 친구는 가군의 1등은 가군의 한양대 기계공학도 최초합이기 때문에 여기 쓸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3등의 성적, 저와 마찬가지로 역침공을 하는 친구네요. 한지세지를 선택을 해서 이 친구도 보시면 나군의 서강대, 그리고 나군의 서강대 기계공도 보이고, 가군의 한양대 기공이 추합권으로 좀 보이네요. 이 친구는 눌러 앉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지원자들의 모의전 엿보기를 통해서 실제 여기에 눌러 앉아서 지원할 친구인지 아니면 사실 허수에 가까운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선택 과목 비율 보시면 저와 마찬가지로 역침고하는 친구, 확통의 사탐사탐 친구가 4.5%, 그리고 미적의 사탐사탐한 친구가 한 9%에서 13.6% 정도가 역침곡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가군의 한양대 도시공학과를 제가 이지만 목표대학으로 일단 등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군에 있는 성균관대도 한번 볼게요. 성균관대는 아마 안 보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자연과학 계열 들고 갈게요. 역시나 상향 30% 정도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네요.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런 건 있죠. 내가 역침공을 했을 때 내가 그 학과를 갔을 때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역침공을 할 때 가장 매력적인 학과는 제가 볼 때 통계나 데이터 쪽, 그쵸? 뭐 소프트웨어 정도가 가장 매력적일 것 같고, 그래도 내가 과학이 싫지 않다, 뭐 물리도 좋다라고 하면 뭐 전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기계나 화공 쪽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성대 자연과학은 조금 힘들어 보이니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가군은 패싱하고 나군으로 넘어갈게요. 자, 나군의 한양대는 딱 보더라도 데이터 사이언스, 미래자동차, 반도체, 신소재, 에너지, 화공 다 매력적인 학과이기 때문에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봤더니 역시나 상향 20%, 매우 낮은 확률, 거의 이건 어렵다고 봐야겠죠.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중앙대학교 나군을 쭉 열어봤더니 가장 좀 그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곳이 저는 산업보안을 봤더니 소신 40%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점수가 755.25점이고 지금 최근 3개년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어쨌든 최종 구간보다 제가 좀 뒤에 속해 있기는 한데 아마 올해 의대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해서 일단 지수 자체는 썩 나쁘지 않게 나와 있는데 관찰을 해볼 필요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지막으로 나군에 등록을 일단 하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앙대학교를 좀 볼게요. 중앙대학교 정도에서 교차 지원을 했을 때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앙대학교 가나다부를 다 열었고 자연계열 가군에 AI 학과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볼게요. 가군에 AI 학과를 제가 딱 열어봤더니 상향 30% 일단 합격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755.25점 좀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자, 그런데 지금 경제분자 성적 분포를 좀 봤더니 조금 분포도가 이상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최초 합격권으로 보이는 이 점수와 그리고 추가 합격권으로 보이는 이 점수 사이에 빈 구간들이 좀 있어요. 빈 구간들도 있고, 자, 제가 지금 AI 학부에 1등부터 한 6등 정도, 한 8등 정도까지 친구들이 어디를 지원 보고 있는지 볼게요. 제가 볼 때 다른 학과들은 의미 있는 게 충분히 적정을 잡힐 것 같은데, 자, 8등을 열었더니 이 친구는 가군의 한양대 경제금융을 뭐 추락권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하나 더 올려볼까요? 6등. 그쵸. 6등 봤더니 이 친구는 가군의 한양대 바이오 메디컬이 최초합이에요. 그럼 여기 안 쓸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군의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가 좀 추가 합격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눌러앉을 확률이 높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14등 성적 좀 모의전 엿볼게요. 가군의 중대 기계 화공 다 보이네요. 그렇다면 물론 선호도에 따라서 눌러앉을 수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이탈할 확률도 좀 보여지고 다군의 중대 소프트웨어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AI 학부 글쎄요. 어쨌든 제가 왜 이걸 보냐고 하면 사실 우리가 펑크가 나는 구조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펑크를 이야기할 때 늘 현재 시점에서 펑크 알 수 없다. 그리고 전형의 변화 사항으로 펑크를 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보이는 분포는 매일매일 학생의 변화됐던 여론들이 반영된 점수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최초 합격권 10명 정도는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지 않아 보여지고 추가 합격 중간쯤과 최초 합격과 사이의 갭 차이가 좀 커요. 보통 펑크가 어떻게 나냐면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1월 2일, 1월 1일쯤에 차트를 딱 봤더니 올해 1, 2월, 1월 1일, 1월 2일 차트도 요런 그림을 보인다라고 하면 한번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추합권에 있는 제가 봤을 때 22등부터 한 29등, 30등 정도 사이 이 친구들은 여기를 안 쓸 확률도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컷이 낮아져서 내가 최추합이 되거나 아니면 추합 앞번호에 붙어서 확률이 높아져야 여기 쓸 건데 나보다 좋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눌러앉아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 이 친구들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학과를 낮춥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씁니다. 소신껏. 그러면 결국 추합 가능권에 있는 이 구간대가 구멍이 벼요. 그리고 최초 합격권은 당연히 추가 합격으로 다른 학교로 빠지겠죠. 그래서 추합이 돌면서 저한테 한번 기회가 전화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넣어두고 저는 좀 계속 관찰은 해볼 것 같아요. 관찰을 해보고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약간 상향 느낌으로 지를 것 같고 뭐 아니면 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넣어두고 좀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중앙대학교 다군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중앙대학교 다군으로도 가면 자 소프트웨어와 창의 ICT 전자계열에 있는 그 학과들이 있죠. 자 중대 소프트웨어 학부는 작년에 최상위 다운에서 쓸 수 있는 성대 다음에 최상위 학교의 학과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를 쓰는 친구들 물론 서울대 쓰는 친구들은 뭐 잘 안 쓰겠지만 연고대를 쓰는 친구들은 다분은 중대 소프트웨어가 거의 뭐 고정가 시였거든요. 역시나 추합이 무려 1000%, 1043.3%가 들어갔어요. 인원이 82명 뽑았으니까 한 820번까지 900번까지 뭐 돌았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돌아요. 어쨌든 자 이 학과를 봤더니 이 학과는 지금 추가 합격권에서도 약간 후순위의 정도로 지금 놓여 있네요. 자, 합격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사실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창의 ICT 공과대학으로 가볼게요. 여기로 소시대 지금 40% 정도 지수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올해 처음 신설된 지금 모집 단위입니다. 모집 단위라서 과거에 참고할 만한 입결이 지금 데이터가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추합 가능권으로 봤을 때 아까 소프트웨어보다 조금 더 좀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합격 확률이 이제 전화를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전화를 오래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다군의 목표 대학으로 좀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두고 모의 지원 전형표를 보게 되면 지금 나의 목표 대학의 가군에 넣은 학교가 성대 사회과학과 한양대 도시공학 그리고 나군의 성대 경영과 중앙대학교 산업보안 그리고 다군의 중앙대 경영과 중앙대 ICT 공과대학인데 지금 다 소신이에요. 보통 우리가 세 개를 쓸 때 하나는 적정이나 안정을 원서를 쓰라고 하는데 지금 다 소신이라서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쓸 건 아니라서 지켜보긴 할 건데 근데 제가 왜 이걸 이 카드로 계속 볼 거냐고 하면 중앙대 다군의 경영학과는 소신이긴 하지만 여기는 합격률이 매우 높아요. 어차피 추합이 많이 도는 학과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 정도 상위 27% 정도의 위치라고 한다면 추합권에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거라서 저는 중대 다군을 일단 소신이지만 합격 가능성 높은 학과로 두고 저는 나군의 성대 경영, 한양대 도시공학 이런 조합으로 좀 가볼 것 같아요. 아니면 가군의 사회과학 계열, 나군의 중대 산업보안 그리고 다군의 경영학 정도 이런 조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나는 뭐 문과가 싫어 취업이 중요한 것 같아라고 한다면 가나군을 다 역침공을 해서 한양대나 중대 산업보안 그리고 다군의 중대 경영을 잡고 가는 이런 카드 좀 고려해 볼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사례로 모의 지원 서비스를 실제 돌려보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내일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입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적으로 진짜 한번 확인해보는 것 하나랑 모의 지원 서비스를 단순하게 상향 30%, 소신 50%, 적정 60%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차트 굉장히 꼼꼼히 봤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입격 컷들도 함께 좀 기록해두고 확인해 보시면서
최선의 카드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